자, 오늘 부터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안경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경 배열은 우선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안경 배열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광학적 굴절 이상이라면 사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흐리게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근시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근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이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약간 그 일정 거리 그 근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원점이죠. 이제 근점하고 원점이 존재하고 그 원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흐리게 보인다. 블러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근시 교정 안경 렌즈를 착용을 이제 교정을 해주게 되면 원점이 무한대로 이동을 해서 그 근점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의 영역까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근시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 우리 플러스 렌즈인 경우가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를 갖고 이렇게 이 물체들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상이 약간 축소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지요. 근데 시야는 넓어지겠지만 축소가 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이 확대되어 보이고 이제 시야는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경험적으로 이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의 관점에서 보면 작아지는 경우하고 이제 좀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그 상의 크기, 가마 우리가 이 안경을 벗은 상태하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하고 크기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크기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안경 배열에 관련된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 배율, 즉 교정용 렌즈를 통해서 보는 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우리가 주로 이제 근시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이제 작아지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작아지는 경우는 과연 어느 정도 작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고 작아지는 정도가 이 굴절력은 각각 같지만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광학을 할 때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변수가 그 각 구면의 곡률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다. 물론 굴절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면이 다양함에 따라서 굴절력은 똑같지만 이 굴절면 그 D1하고 D2라고 하는 게 전면과 후면의 그 구면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면이 갖고 있는 곡률 반경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곡률 반경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렌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렌즈 제작자 공식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 구면이 다르다, 굴절력은 같지만 구면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물체를 쳐다봤을 때 당연히 축소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굴절력이 같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D1과 D2, 즉, 면 굴절력, 제1면의 면 굴절력하고 제2면의 면 굴절력의 조합에 의해서 그 망막의 끝까지의 그 거리, 즉, 우리 24mm 정도 되지요. 자, 24mm 정도 뒤에 상이 정확하게 맺히게끔 하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선 이 굴절력이 같지만 다양한 형태로 렌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굴절면에 따라서 상이 작아지는 정도가 각각 다를 것이다. 즉 왜곡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 수차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 시생활을 하는데 이 교정용 안경을 착용을 하고 이제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정도의 크기,
선명한 정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선명함과 관계없이 비교적 왜곡 없이 왜곡 뭐 휘어진 정도라든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왜곡이 그 크기에 대한 이 변화가 적게 만들어주는 게 가급적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구면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이 앞면에 비구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안경 배울에서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물리화학을 우리 2학년 때 배울 때 이 파면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이 웨이브, 결국 이제 빛의 입자하고 파동성이 있는데 그 파동적인 성질에 의해서 왜곡이라든지 회절 뭐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제1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리창을 통해서 볼 때, 즉 평면인 경우를 통해서 볼 때는 위치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변화만 있지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면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들어오는 빛의 어떤 파면, 웨이프런트가 분명히 제1면에 분명히 의존하기 때문에 그 제1면의 형태대로 가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가급적 비구면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구면인 렌즈하고 그다음에 제2면에 즉 이제 이 안경 렌즈를 통과하고 우리가 상이 맺히는 그 제2면의 구면에 따라서 이 안경 배열의 이 크기, 즉 그 상의 크기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광학적인 호기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안경 배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그 광학적 부동상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짝눈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굴절력으로 인해서 교정이 되었다면 이쪽 렌즈 모양하고 이쪽 렌즈 모양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 있는 의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의자가 이 렌즈를 통해서 상이 맺혔을 때 크기, 망막이 맺혔을 때 크기, 그다음에 그냥 나한인 경우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이 렌즈를 통해서 망막이 맺히는 이 의자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얘기죠. 이 다른 상의 크기를 분명히 우리는 감각적으로 우리 물체의 정보가 빛의 정보가 들어오는과 동시에 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 신호에서 융합 과정을 분명히 순식간에 일어나긴 하지만 자 그게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난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융합 과정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 안경광학 용어로서 안정피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학적으로 서로 다른 이 상의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불편감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정피로라고 하지요. 자, 그런 안정피로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OC하고 시선이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다면 별 큰 우리가 프리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시선 운동을 통했거나 또는 회선 사위라고 해서 평소에는 사위가 없다가도 동공을 움직였을 때 사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프리즘 양 때문에 발생하는 이 상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 상의 크기의 언밸런스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안정 피로가 이제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분야가 이제 안경 배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 안경 배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우선 해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안으로 볼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다. 하지만 흐려 보인다. 블러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교정을 하게 되면 상은 선명해지지만 크기가 바뀔 겁니다. 그 크기의 변화 정도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보는 게 이제 안경 배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안경 배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의에서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망막에 지는 주시물체의 상의 선명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의 선명도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역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안경을 쓰고 볼 때와 그다음에 난으로 볼 때의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망막상의 크기의 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비를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이렇게 씁니다. 스펙타클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감마 S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의한다는 뜻이죠. 자, 좀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으로 볼 때하고 안경 쓰고 볼 때의 크기의 비만 나타낸다는 것이죠. 크기의 비, 그죠? 크기의 비만 나타나기 때문에 선명한 상태인 경우에 대한 망막의 상의 크기가 M이라고 우리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블러한 이미지, 즉 난인 경우에 대한 그 상의 크기를 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인 경우를 볼 때에 대해서 선명한 그 상의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크기의 비율이 바로 감마 SM 그 안경 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경을 썼을 때와 안경을 벗었을 때 그 물체 상의 크기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기 배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기 배율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안경을 쓰고 볼 때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망막 위에서 위에 맺는 상의 정확히 맺는 크기는 우리가 안축장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안축의 길이를 알아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지만 자, 이거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만 분명히 물체를 바라보는 시야각과 그다음에 상의 시야각은 상의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해 봅시다. 어떤 우리가 절점 또는 주점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죠? 주점에 대해서 어떤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상이 맺히는 분명히 이제 그 수정체를 통과했었을 때를 얘기해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부분하고 그다음에 끝 부분하고를 쳐다보는 요 각하고 이게 상이 맺혀서 여기를 밑에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상이 맺히는 것 이게 물체이고요. 이게 상이 되겠죠. 자, 이거는 분명히 상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말하는 것이 요걸 말하는 것이요. 요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여기서 안쪽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기준이 된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똑같은 각도라면 크기가 각각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축장이라고 즉 여기 주점에서부터 망막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 측정이 가능해야 요 길이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이제 큰 차이는 보이진 않겠지만 그죠? 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축장에 따라서. 자, 그렇지만 물체를 바라보는 시야각 물체에 대한 시야각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오메가라고 이렇게 즉 물체 처음과 물체의 끝 부분 그리고 상을 쳐다보는 이 시야각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즉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분명히 어느 위치든지 간에 똑같은 위치라면 정해지겠죠. 이게 넓어지게 되면 이것도 커지게 될 것이고 이게 좁아지게 되면 이것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은 이제 명확하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체를 바라보는 시야각하고 상의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물체를 바라보는 시야각이 우리가 아까 저기 오메가라고 표시할 거고요. 상을 바라보는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안축장의 길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물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야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경 배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노란색이 잘 보이니까 요 밑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자, 감마 우리 정의했었던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출 동점에서 상을 본 각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저기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했었죠. 오메가 플라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사 동점에서 물체를 본 각을 말한다. 자, 이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오메가죠. 즉 오메가 플라임 오브 오메가를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안경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차이가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안경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블러한 이미지 원래 난인 경우에 대해서 상이 맺힌 크기하고 거기에 상이 선명했었을 때의 교정을 통해서 선명했었을 때의 이 상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 상의 크기의 비율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출 동점에서 상을 보는 각하고 물체를 보는 서로 이 물체의 끝부분하고 이 시작 부분, 요 양 끝 부분 둘을 바라보는 각도 있죠. 요 각도에 따라 각도는 분명히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합니다. 수학적으로도 명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각도의 비율로 구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우리가 안축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사실 크기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보다 명확한 우리가 변수인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플라임의 비율로서 안경 배율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경 배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